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어묵하면 길에서 뜨끈한 국물과 함께 파는 꼬치 어묵을 떠올리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꼬치 어묵뿐만 아니라 어묵 크로켓, 어묵 햄버거 등 베이커리형 어묵 상품이 1,000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차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어묵 판매점 앞.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어묵 핫도그와 어묵 크로켓, 어묵 햄버거 등을 쟁반 가득 담아 포장합니다. 3만 원짜리 어묵 선물 세트는 설을 일주일 앞두고 이미 완판됐습니다. 반찬으로 즐겼던 어묵의 화려한 변신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냥 꼬치 어묵처럼 그렇게 분식류로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고로케처럼 나와가지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어묵업체들이 주도하는 베이커리형 어묵이 전체 어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어묵 전략 사업단이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000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묵 베이커리 같이 고객님께서 직접 찾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어묵을 고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묵이 시중에 좀 저희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묵 시장을 잡기 위한 지역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수산물을 활용해 어묵 재료를 만드는 공장을 부산에 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이제 곧 설인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막막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호화 생활을 해온 악덕 사업주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임금체불 혐의로 대전의 한 요양병원 실제 사업주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간호사와 간병인 등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그러고도 고급 승용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반면 상당수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인 피해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분, 또 당장 쓸 생활비도 없어서 본인의 당뇨병 치료를 미루고 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경북 구미 고용노동지청도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 역시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동거녀와 함께 풍족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충북의 한 토건업체 대표 배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구속돼도 처벌은 체불 임금보다 적은 벌금을 내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저소득층이 복권을 많이 살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제주를 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52.1%가 복권을 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복권 구매 경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 월 평균 소득 199만 원 이하에서는 10.2%에 그쳤습니다. 연령 직업별로는 30대에서 50대 남성, 자영업자와 사무관리직 등의 구매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복권을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9%였습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무역업계의 수건인 무역 규모 1조 달러 회복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무역 규모를 지난해보다 6% 증가한 통관 기준 9,55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무역 규모도 9,830억 달러로 올해보다 2.9% 늘어나겠지만 역시 1조 달러 달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조용하던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줄줄이 오른 장바구니 물가 탓에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고드름이 맺힐 정도의 한파에도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빕니다. 시장 곳곳에서 흥정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도 마트보다는 여가 싸죠. 그리고 풍족하고 여기 오면 이제 덤도 주고. 하지만 이곳에서만 30년이나 장사를 한 터줏대감은 이번 명절이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작년보다 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이 시간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나오질 않아요. 치솟는 계란값 탓에 사람들이 전을 줄이다 보니 그 피해가 옮아간 곳은 건수산물 가게. 계란이 비싸다고 가정주부들이 2마리 살 거 1마리 전략적으로 한다고 갑자기 계란이 비싸다 보니까. 오징어가 적게 잡히자 마른 오징어는 20마리 한 축에 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제수품으로 쓸 오징어를 낱개로 사는 손님이 전부입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폭염 등의 영향으로 특히 사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제사상에 오를 상품 사과의 경우 한 개당 1,000원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식육점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우 1kg 기준 대형마트보다 10,000원 이상 싸게 내다 팔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낍니다. 부추도 이렇게 1,500원 하던 게 2,000원, 2,500원, 3,000원 나고 과일도 조금 오르고 다 오른 것 같아. 한 3,000원과 3,500원 가고 다 조금씩은 다 올랐더라고요. 특히 뭐가 좀 비싸던가요? 특히 모든 거 밤, 야채 다 올랐어요. 설 대목을 맞아 오랜만에 전통시장을 찾은 사람들도 쉽사리 지갑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설 선물이 오갈 때인 요즘 최고급 선물 세트들은 디자인도 참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대기업이 100만 원이나 하는 고급 선물 세트 포장에 원작자와 협의도 없이 디자인을 가져다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일러스트 작가 김은희 씨는 인삼공사 홈페이지에서 낯익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 다른 용도로 인삼공사에 납품한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알 한 세트에 100만 원이나 하는 고가 선물을 담은 함 내부에 그나마도 임의로 바뀐 상태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소스를 무단으로 막 편집해가지고 사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카피보다도 훨씬 나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논란이 일자 인삼공사는 단순 실수였다며 손해배상과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나 한 작품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식품업계에 관행이라 할 정도란 겁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가 드러난 대기업은 한둘이 아닙니다. 롯데제과는 작년 5월 샤롯데와 와플메이트가 해외 제품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홍역을 치렀습니다. 또 빼빼로 프리미엄도 일본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이란 눈총을 받았습니다. CJ 뚜레쥬르도 2015년 크리스마스 제품에서 영국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짐 필디의 작품을 표절했다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작가의 권리 보호는 물론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저작권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는 관행은 버려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 취급업체 수백 곳이 위생 문제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1,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2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은 부적합 식품인지 알고도 이를 유통하는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만 단속돼도 영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갈수록 악화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3.3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져 지난 2009년 3월 7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현재 생활형편지수와 생활형편 전망지수는 각각 87과 91로 지난해 12월보다 2포인트씩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6개월 전보다 생활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또 물가 수준 전망지수는 7포인트 오른 148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동안 내수 진작을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요즘 시중금리가 오르자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한은과 정부가 서로의 정책을 면밀히 살폈다면 이런 피해가 줄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2014년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되자 A씨는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더니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예측 속에 6차례에 걸쳐 연 1.25%까지 끌어내렸고 정부도 건설 경기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 A씨처럼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너무 많은 대출을 낸 것이 금리가 오르는 요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대출을 강화하고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시중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경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시적 규제를 너무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회복에 힘을 싣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져버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매서운 칼바람이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디차고 비좁은 방에서 힘겹게 겨울을 보내는 쪽방촌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추위보다 외로움이 더 힘겹다고 말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서울에 올해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3일. 비탈길 골목에 1,200가구가 모여 사는 쪽방촌에는 싸늘함과 함께 적막감이 감돕니다. 밖과 같은 한기가 느껴지는 복도 끝 방이 79살 김병택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돼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외풍 때문에 창문은 나무판 등으로 막은 지 오래입니다. 보일러가 꺼진 낮에는 전기장판 없이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수도도 한파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겨울이면 수돗물을 얼려 녹여 마십니다. 물을 끓여 소독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채 2평이 안 되는 공간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춥고 외롭죠. 추운데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트레이너 보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인근에 사는 80살 서정순 할머니의 사정도 마찬가지. 한 평이 조금 넘는 방은 냉장고와 살림살이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비좁습니다. 겨울이면 찬 기운이 관절 마디마디를 파고들어 온몸이 아픕니다. 정작 병원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무슨 또 감기가 안 들었는데도 감기 들은 거 모양 어슬어슬하고 옥신옥신하게 그렇게 아프고 그냥. 최순실 사태로 외부의 지원마저 크게 줄어든 지금 쪽방촌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다음 달 1일 공개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의 5급 여성 공무원 A씨가 정부 청사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사망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참변을 당한 데에는 과도한 근무로 인한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시 여성 공무원 사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숨진 공무원 A씨는 35살, 새 아이의 엄마라고 하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과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고가 있기 전 일주일 동안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평일에는 밤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요. 밀린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추산을 해보면 주당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했다는 건데요.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까 무려 30시간을 추가 근로한 셈이죠. 네, 그런데 언론의 한 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전해져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사망한 A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다수 직원은 평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퇴근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공무원 조직은 과로사의 표본인 셈인데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정치 쟁점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워킹맘의 육아를 돕겠다는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댓글을 좀 살펴보면요.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또 맙소사, 엄마를 위한 단축 근로요. 칼퇴근 보장이요? 누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기업이 뽑고 싶을까요?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니. 또 다른 네티즌은 육아는 부모의 일이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남성들이 많은데 법제화해서 강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대체로 육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킨 것을 문제 삼았고요. 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단축 근로가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여성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면서 기업들이 여성의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를 하는 여성만 6시간 근로를 허용한다면 솔직히 고용주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육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여성 노동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이 되고 결국 기업들은 여성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80조를 썼지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사회,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일상화되고 또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이 바뀌는 게 먼저라는 생각인 거죠.
네, 여성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여성 공무원은 육아와 보육,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